턱뼈 속에 갇힌 채 나오지도 못하고 염증만 일으키는 사랑니. 많은 분들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만 년 전 석기시대 사람들의 두개골에는 이런 사랑니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몸으로 알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몸살이, 마음살이, 다살이까지 몸과 마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어떻게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자라나는지 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철학자 헤겔의 이 말을 만났습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그때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순수 학문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한 채 치의학을 선택했던 저에게 이 말은 현실적인 학문 속에서도 세상의 이성적 질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의학이 여러 전공으로 나뉘는 거야 당연했지만 치의학이 단과대학이 달라야 할 만큼 의과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도 선배도 심지어 치의학의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조차도 그 분리를 그냥 당연한 사실로만 받아들일 뿐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치과의 분리 독립은 학문과 서비스가 발전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역량과 여러 이해관계가 시장 속에서 조정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라난 이 분립 체계가 별다른 저항 없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영향이 약했던 사회주의권 국가 대부분은 치의학이 의학에서 분리되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조차 초기에는 이 둘을 다시 합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이성보다 시장의 힘이 훨씬 강했던 것이죠. 이성적인 것이 현실이 될 수는 있어도 현실적인 것이 반드시 이성적이지는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과와 의과가 분립되지 않았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미국을 쫓아서 분리 독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합리적 이성의 힘은 시장 현실의 힘보다 훨씬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구강의과를 전공한 치과의사였습니다. 가장 많이 한 수술이 바로 턱뼈 속에 매복돼 올라오지도 못한 채 염증만 일으키는 사랑니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이빨, 위즈덤 투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사랑니라고 부릅니다. 첫사랑을 경험할 즈음 혹은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을 즈음 밖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매일 이 수술을 하면서도 정작 왜 사랑니가 이렇게 말썽인지는 몰랐는데 여러 박물관을 돌아다니다가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의 유골에는 매복된 사랑니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치아가 무척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음식을 그대로 씹어 먹었기 때문이죠. 음식을 조리하는 문화가 발달할수록 턱뼈와 근육은 빠르게 작아졌습니다. 거친 음식을 씹어서 소화해야만 했던 석기시대보다 해야 할 일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딱딱한 치아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못합니다. 치아가 작아지려면 문화의 시간이 아닌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작아진 턱과 그대로인 치아, 그리고 좁아진 턱 속에서 뒤늦게 나오다 자리가 없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랑니입니다. 이 발견이 당장 무슨 실용적 이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 아프게 뽑을까 하는 작은 질문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자라난 순간이었습니다. 치과의 분립이라는 제도의 질문, 사랑니라는 진화의 질문을 거쳐 저는 훨씬 크고 일반적인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 예전에 다룬 빅 히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우주의 138억 년, 생명의 38억 년, 문명의 수천 년, 그리고 한 사람의 생애라는 네 개의 시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의 스케일은 몸에 담긴 시간의 스케일, 그리고 그 시간 속 경험의 스케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빅 히스토리가 시간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그 관점은 반드시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빅 히스토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빅 퀘스천을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칠까라는 작은 질문에 머물면 그저 몸은 고장난 기계가 됩니다. 하지만 왜 아플까라는 큰 질문을 던지면 살아온 인생의 국면들과 그 변곡점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다음 편부터는 이 왜 아플까라는 빅 퀘스천을 몸에 담긴 시간,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치과가 왜 의과로부터 갈라졌는지를 묻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사랑니가 왜 말썽인지를 묻는 진화의 질문을 거쳐 우리는 왜 아픈지를 묻는 가장 큰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크기만 다를 뿐 같은 물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빅 히스토리는 커다란 사건들의 목록이 아니라 작은 질문을 더 큰 질문으로 키워가는 시선의 전환이다. 챗 GPT가 지어준 시 한 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이자 생명의 우연이며 역사의 산물이고 일상의 존재다. 몸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자리. 아픔은 그 얽힘에서 피어나는 질문이다. 우리는 왜 아픈가?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가? 다음 편에서는 이 빅 퀘스천을 몸이라는 크로노토프,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떻게를 넘어서 왜라고 다시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로 데려갔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들의 살림살이였습니다.